안녕하십니까. 평택센트럴돔TV입니다. 오늘은 상가 매매 계약 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꼼꼼히 알아서 해주시겠지만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아는 사이거나 아니면 단둘이 계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모르고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 꼭 알아야 되겠고,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미처 체크를 못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나 매수자나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 알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매매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 매매 절차에 따른 준비 서류입니다. 두 번째, 상가 매매에 따른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상가 매매 계약서 포괄 양도 양수 성립 조건입니다. 이것은 부가세 부분이라든지 큰 비중을 차지하죠. 상가 매매 계약서 부가세 계산 시입니다.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될 때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 매매 절차에 따른 준비 서류입니다. 첫 번째로 매도인 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인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부동산 매도용이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갈 때 매수인 인적사항도 알고 가면은 또 거기 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매수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주소를 물어본다든가 주민번호를 물어본다는 일이 없겠죠. 등기 권리증입니다. 등기 권리증이 분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인 서면을 작성하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등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소 변경이 있거나 그러면은 전수조가 포함된 초본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가 매매에 따른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 기본 사항입니다. 서류상 이상 유무입니다. 서류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같은지, 또 매수자가 제출한 서류와 같은지 이것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물건과 계약 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서류상과 실제 사람이 같은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실제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거나 적법한 위임 여부, 실제 소유자하고 주민등록증을 보고 얼굴 대조해보고 거래하거나 아니면은 위임장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온 사람하고 계약할 때 적법한 위임장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겠습니다. 또 계약 대금은 실소유자 통장으로 송금을 합니다.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꼭 실소유자 통장에 계약금이라든지 금액들을 송금해야겠습니다. 상가 매매에 따른 확인해야 할 사항들,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물건을 볼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죠. 소유자 인적사항, 그리고 가압류, 가등기, 압류 상태, 근저당, 임차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면적과 용도를 확인합니다. 현재 내가 그 사람하고 매매 계약하는 면적과 또 용도가 같은지, 그 다음에 위법성 건축물 여부, 불법 건축물이어가지고 구조 변경을 했다든가 해서 위법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되고, 또 이행 강제금이 있는지도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류상에는 없는데 현재 가서 보니까 위법성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확인하시고, 또 나중에 계약 후에도 미처 그때 확인을 못했던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 있을 때는 나중에 이행 강제금을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법성이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가 이걸 꼭 확인해서 특약상에 명기를 해서 나중에 이 위법성에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은 매도자가 책임진다라는 특약상에 명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일자 등을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매매에 따른 확인해야 할 사항들 해서 임차인도 상당히 중요하죠. 임차료가 선불인지 후불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부가세 관리비 별도 여부, 특약상의 항시 부가세나 관리비가 별도인지도 확인해야 되겠고, 잔금일, 임차인 월세 정산 여부. 그래서 임차료가 선불이다 했는데 한 달이 안 됐어요. 정산을 해야겠죠. 나중에 그 중간 정도의 매매가 되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고 근처 것은 매도인한테 돌려준다든가. 만약에 또 후불했을 때는 또 달라지죠. 나중에 받은 거니까 사용했던 것을 지급하고, 나중에 계약 매매 시점부터 그 이후로는 내가 받는다든가, 이것도 그 정산을 잔금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목록 확인입니다. 그 상가 하나의 건물에 이렇게 분할로 해서 임차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임차 목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고, 임대기간. 이건 뭐냐 그러면 임대기간이 2년이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태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는 250인데 시세를 보니까 200만 원도 안 된다. 근데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나가요. 그러면 한 달 후에는 200만 원도 안 되는 걸 내가 받게 돼요. 그러면은 임대료에 따라서 상가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7억이다 했을 때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5억도 안 돼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뭐 얼마 안 되면서 때는 그 체력이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 기간도 확인해야겠습니다. 원상 복구 특약 사항 유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 원상 복구 하겠다는 특약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임차료 미수금 확인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통장 사본을 직접 확인합니다. 허위 임차인지 또는 허위 임대료인지도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통장을 보고 현재 장사하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사람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허위 임대료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건데, 가격을 높게 이렇게 매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임차를 받으면서 계약서에는 300만 원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통장에 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에는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입니다. 매수인은 유흥업종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시청에서 취득세를 확인합니다. 상가는 취득세가 4.6%인데 유흥업소는 취득세가 13.6%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하겠다는 그 상가가 유흥업종이다 싶으면 시청에서 취득세를 얼마가 취득세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상가 매매 시 부가세 부분입니다. 상업용 업무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먼저 부가세 10%를 받아서 매수인한테 받아서 매도인이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나중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세 부분인데요. 상가 매매 계약 부가세 부분 처리 방법입니다. 부가세라든지 뭐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면은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가세도 뭐 따로 뭐 내고 환급 신청 안 해도 되는, 편화해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양도인이 해당 사업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상가 매매 계약서 부가세 부분 처리 방법 중에 포괄 양도 양수 성립 조건입니다. 이것이 성립해야지만 포괄 양도 양수가 되는 겁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과세업체하고 사업장별로 승계, 임대사업은 임대 건물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사업자예요. 근데 상가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싸잡아서 임대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각 주소지마다의 상가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매매를 했으면 그 소재지에 대한 사업자, 그 사업장을 포괄 양도 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양도인은 사업 전체를 양도하며 양수인은 사업 전체를 그대로 양수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대로 받았다가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의 양도 양수 업종이 동일 후에 추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도 양수 당시에는 업종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사업자라 하면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 그래서 임대사업을 그대로 상가를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받았다가 뭐 직접 영업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사업 업종이 바뀌겠죠. 그럴 때는 나중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과세 유형이 양도인이 일반 과세자일 경우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간이과세자는 내가 간이과세자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20일 안에 전환을 해야 됩니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했을 때 성립 조건에서 주의사항입니다. 포괄 양도 양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는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말소하는 경우 추가세 징수 책임을 양수인에 있고 개인과 법인은 동일함. 이건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서 따로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안 해버리거나 이러면은 그걸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에 만약에 그걸 했을 때는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 매매 계약서 부가세 부분 처리 방법, 포괄 양도 양수 절차입니다. 양도인이 양도한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및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장마다 사업자 번호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업장에 난 폐업 처리를 안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소재지마다의 사업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넘겼으면 그것은 무조건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해서 매수인한테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양수인은 사업 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환급 신청을 하면은 그 10%에 대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건물은 부가세는 포괄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사항에 넣어야 되고, 또 하나 포괄 양도 양수 계약 후 누구 잘못으로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과 별도로 건물분 부가세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는 정상적으로 일반 과세자로 해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서 포괄 양도양수가 안 됐을 때는 매수인은 그 10% 건물 부가세 10%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도인이 폐업 신고를 하고 부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포괄 양도양수 이 내용을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포괄 양도양수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가게가 얼마의 부가세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것은 계산할 줄 알아야겠죠. 포괄 양도양수 방식이 아니면 건물로 10%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7억이라고 하면 가정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비율은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분 가격 산정은 주소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 후에 합니다. 국토부에 가면은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300만 원이다 했을 때 토지 면적이 80평방미터다 했을 때 곱하면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건물분 가격 산정입니다. 양도 당시입니다. 건물 기준 시가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다. 건물 기준 시가가 2억 5천이다 했을 때 기준 시가에 건물분 가격 더하기 토지분 가격 아까 2억 4천이죠. 개별 공시지가 이걸 더하면서 기준시가를 나눕니다. 0.51이 됩니다. 매매 가격이 7억에다가 0.51을 곱하면 3억 5천7백만 원이 부가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분 가격이 3억 5천7백만 원에서 10% 이렇게 계산하면 부가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3,570만 원이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3,57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특약사항에 꼭 그 부가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특약사항에 부가세는 별도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가 매매 계약 시 확인할 사항들에서 알아봤는데요. 어렵다면 어렵고 복잡스러우면 복잡스럽다고 하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계약서 할 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은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고 목록을 적어서 매매 계약할 때 하나씩 체크하는 것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상가 매매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센트럴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